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니까 재봉틀도 있고 바닥에서 바느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섬유 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일 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의 산업이 발달했던 것이죠. 자, 오늘 도시 노동자의 아픔, 비애를 보여주는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입니다. 사실 종로가가 어떤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도시화로 개발되어 있을 그런 부분이지만 옛날에는 그 종로 5가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인 듯 합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말은 지금은 무슨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의 삶의 바탕은 농업이었습니다. 산업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살기 위해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들에게 꿈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남자들은 노동을 해야 했고 심지어 여자들은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산업화로 파괴된 농촌을 떠나 도시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비애를 다룬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입니다. 선생님도 고향이 바로 시골이고 지금도 어른들이 시골에 계시는데요. 선생님 시절만 해도 그래도 논농사를 지어서 아이들 대학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 어렵죠. 농촌이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1960년대 농촌이 개발되면서 그곳에서 도시로 나왔던 사람들의 아픈 삶을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슬비 오는 날 종로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산 신은 운동한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덩어리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이셨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찌개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의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사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고층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그 거머리 마을.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인 밤이 내리고 노동으로 지신 나의 가슴에서는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좀 슬픈 시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슬비 오는 날. 자, 이슬비 오는 날. 낭만적인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고통스럽고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종로가 서시오 판 옆에서, 종로가는 공간적 배경이죠. 지금 종로가는 서울 중심지였지만 요즘 강남으로 갔나요? 자,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서시오판은 교통신호등인데요. 재미있게 표현했죠. 자, 소년의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이 서시오판에서 어디로 갈까요?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자, 동대문은 먼저 소년을 한번 볼까요? 낯선 소년이 시적 대상인데 농촌 붕괴가 촉발한 산업화의 희생자입니다. 자, 시적 대상이 낯선 소년에서 누나 또 아버지로 연결됩니다. 자, 동대문은 도시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옛날에는 사대문 안이 서울의 중심지였던 것 같죠. 자, 동대문으로 와서 서울로 가고 싶다는 이런 뜻이겠죠. 밤 10시 반. 자,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죠. 밤 11시 반이네요.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통금은 지금은 사라졌죠. 선생님이 아마 대학교 시절만 해도 밤 12시가 되면은 움직일 수 없는 통행금지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쫓기는 군상. 통금제면은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집에 빨리 가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가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쫓기는 군상은 긴박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바쁘게 막 뛰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를 쫓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선생님이 조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경찰들도 마침 저하고 같은 볼일을 보고 있어서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자, 소년은 시골에서 올라온 바로 그 소년이죠.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맑고 순수한 소년이 이런 순수한 삶이 아니라 도시의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소년의 비극성을 고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자, 소년의 눈동자도 비에 젖고 있지만 내 도시락 보자기도 비에 젖고 있죠. 이건 실제 비가 와서일 수도 있고요. 화자의 눈에 눈물이 어리었어. 그 소년을 보니까 슬픈 것이죠. 자, 이 부분은 화자와 소년의 동질감을 보여줍니다. 자, 비애와 연민 또 젖고 있다.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자, 종로 5가에서 소년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헤어졌는데요. 동대문 가 이렇게 좋겠죠. 국민학교를 간 나왔을까?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나왔죠. 여러분들 앞에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아마 묻던데요. 자,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국민학교를 간 나왔을까? 지금 나이를 추측하는 거죠. 요즘 초등학생교 졸업한 아이들 보면 한다는, 자기 스스로 뭘 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죠. 새로 사시는 운동화는 벗어 품고, 왜 이런 운동화를 벗어서 품었을까요? 아까워서죠. 자, 비 오는 날인데도 신발이 다를까봐, 자, 신발을 아끼려는 소년의 동심이죠. 실제로 선생님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까지는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 고무신 사주면은 그거 아까워서 맨발로 다니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소년의 덩어리 선 먼 길 떠나온 고구마. 아마 고향을 떠난다고 운동화는 사줬는 모양입니다. 그죠? 먼 길 떠나온 고구마는, 자,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이죠. 바로 사람들을 뜻합니다.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딪히며 저희끼리 비어젖고 있었다. 아마 종로가에 시골에서 올라온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병상련이고요. 또 고구마가 저희끼리 비어젖고 있었다. 얼굴을 맞부비며 의인법이 쓰였죠. 자,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의 모습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속리산이면 법조사가 있죠. 또 정이품송도 있는데요.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마을이었을까?
전라남도 해남도 아주 남쪽 끝인데요. 요즘은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보온도 그렇고. 근데 아마 충청북도 보온 속리산이나 전라남도 해남 땅은 정말 떨어진 외딴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년의 고향 또 고향인데 여기서 일로 올라왔다는 것은 해체 위기의 농촌 현실입니다. 그죠? 자, 추측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추측을 한 겁니다.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왔었다. 소년 보고 동대문 가르쳐주고 가다 나니까 조금 아쉬웠겠죠. 소년에 대한 연민으로 되돌아섰는데 그러나 도시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소년의 운명이죠. 도시 노동자로 살아갈 소년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인데요. 오타네요. 소년의 모습과 비극적인 운명 암시입니다. 그렇지. 자, 화제의 전환이죠. 종로 5가에서 종묘로 또 소년에서 창녀로 이어집니다. 눈 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이날 또 밝은 날은 아니죠. 눈 녹이는 바람이 부는 춥고 음산한 분위기. 자, 이 부분은 소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옛날에 한 여자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과거 회상이고요.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역시 추측이죠. 하나의 상상이고요.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쪽 기대 앉아. 창녀는 여러분들 알죠? 부은 한쪽 눈. 아마 뭔가로 인해서 또 폭행을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적 대상 2입니다. 시적 대상 1은 소년이었고요. 자, 농촌 붕괴가 촉발한 산업의 희생자죠. 소년과 마찬가지로 창녀인데, 자, 이 창녀가 그 소년의 누나일 리는 일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하겠죠. 자,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속내의 바람. 창녀 현실이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때 묻은 긴 편지는 창녀에게 온 사연이니까 아주 좀 애달픈 그런 사연이겠죠. 종묘에서 만난 창녀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아서 자,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 자갈지게는 자갈을 진 지게죠. 자갈을 짓고 다니는 지게인데 요즘은 램콘차가 있지만 옛날에 전부 자갈을 지고 전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노동자는 농촌 붕괴가 촉발한 산업의 희생자죠. 자, 첫째 희생자 소년, 그 다음에 창녀, 노동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소년과 누나, 아버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자, 노동하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자, 소년에서 누이 아버지로 시상이 확대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자, 이를 통해서 당시 민중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자의 상상이 됩니다.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반도는 한반도죠. 우리나라입니다. 태양이 쏟아지니까 아주 덥죠. 사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에는 세 줄기 강물. 사늘한 땀방울은 역설법입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쏟아지는데 사늘한 땀방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역설법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흘러내리는 땀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봅시다. 세 줄기 강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땀이기도 하고요. 자, 외세,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 제공자, 또 세 줄기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뜻합니다. 자, 사늘한 땀방울, 노동자의 그 사늘한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의 땀방울을 뿜어낸 이마에는 세 줄기 강물, 자, 땀이기도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겠죠. 자, 대륙의 섬나라, 또 섬나라의, 대륙은 중국이고, 섬나라는 일본이죠. 지금도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엿보고 있죠. 또 거기다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 미국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 은행은 돈이 많은 것이죠. 새로운 은행국은 돈 많은 서양 세력, 바로 미국을 뜻합니다. 결국은 강대국들의 자본에 종속된 상황을 새로운 은행국으로 표현한 것이죠. 중국도 일본도 서양 세력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여기 이와 같습니다. 자, 외세의존적 경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요. 자,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자, 노동자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또 창녀, 노동자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지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남은 것은 없었다. 자, 파괴된 농촌 현실에 대한 탄식이죠. 자, 없었다. 앞에서는 있을까 추측했는데 이거는 단정적 의조죠. 농촌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나날이 허물어져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어떻습니까? 자, 방도 허물어져가고, 자, 쑥, 나무뿌리, 타작마당, 쑥이 나고 나무뿌리가 먹고 살고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이 지금 휩쓰인다. 농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황폐화된 농촌 상황이고 가난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변한 것은 없었다. 뭐가 변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단정적 의조죠. 자,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자,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민중의 고통,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서민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자, 시대가 변해도 어려운 민중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 시가 요즘의 우리의 현실과도 굉장한 관련성이 있네요.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었지. 참 이게 비참한 말이죠. 옛날 같으면 저 북간도라도 갔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북간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보다도 지금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자, 그럼 이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노동착취의 중심지의 의미입니다. 자, 도시생활에 대한 자조적 독백입니다.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만. 서울을 바로 이렇죠.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만. 거머리가 어떻습니까? 거머리는 달라붙으면 사람의 피를 촉촉촉 빨아먹죠. 자, 사람들 아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머리 마을이라는 뜻이죠. 산업화된 도시, 자, 서울을 상징합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도시의 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인들의 사회 인식은 대단합니다. 경제제도도 비판했고 또 서구에 종속된 경제제도를 비판했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또 비판했습니다.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자, 그러면서도 빌딩이 올라가는데요. 이 빌딩은 전부 이런 서민들이 짓고 있죠. 넉살은 부끄러움 없음. 자, 또 무슨 부끄러움 없음을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자, 도시로 온 농민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농민들의 희생 위에 도시가 지금 자라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농민들은 어렵게 산다.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앞에하고 똑같은 말이죠.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밤이 내립니다. 앞에는 비가 내렸습니까? 소년의 암울한 미래를 드러냅니다.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나 역시 노동자죠. 자, 노동으로 힘들게 사는 화자의 처지입니다. 비에 젖고 있었다. 자, 소년과 나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자, 소년에 대한 나의 연민을 나타내고요. 자, 1, 2연이 구연에서 변형되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수미 상관이고요. 자, 소년과의 일체감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요. 주제는 산업화의 모순과 도시노동자의 비애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도 시험에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런 항상 보면은 비판의식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도시노동자의 절망적 현실 고발입니다. 신동엽 시인의 시도 열심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화자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과거 상황과 허구적 상상력을 곁들여 시적 대상을 드러내고 있죠. 자, 민주의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민중인데요.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1, 2연이 구연에서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고요. 자, 비 내리는 늦은 밤을 배경으로 주제 행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찾아 그 의미를 찾아보자입니다. 나가 있죠. 도시의 하층민 노동자고요. 소년은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이고요. 의인은 삶에 지친 창녀. 소년의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로 연결하고 있죠. 자, 의민은 순수한 농민으로 농촌의 어려움으로 하층민이, 도시의 하층민이 되어 있죠. 자, 산업사의 어두운 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인가? 자, 우리 민중의 비참한 현실이 농민의 희생과 농촌의 붕괴를 담보로 해서 이루어진 산업화 정책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또 필요했죠. 필요했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우리 복지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들은 자, 요즘 쓰이지 않는 시어들이죠. 통금이라든가 국민학교. 요즘은 있을 수 없었는데요.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1년에 통행금지가 없었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밤 12시가 되면 어디 다니면 안 됩니다. 국민학교란 말 요즘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은 종로 5가죠. 지금 제가 서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종로 5가는 아마 도시구역이지만 옛날에는 빈민들이 많이 살았는 것 같습니다. 사대문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연의 그렇지는 화제가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말해보자. 종로 5가가 종묘로 바뀌고요. 공간적 배경이 바뀌죠. 대상이 소년에서 창녀로 바뀝니다. 당시 우리의 문제점을 드러낸 식구는 대륙의 섬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외세에 짓밟히는 현실을 드러내죠. 외국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는 은행국, 즉 돈을 많이 가진 나라죠. 화자가 소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한자 성어는 같은 병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의 성어가 있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예, 동병상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